네, 북한 관영 매체가 전술 유도무기 훈련을 했다고 보도하며 발사 장면을 공개한 가운데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의 발사체가 중장거리 미사일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아닌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과의 대화 의지도 강조했는데요. 네, 자세한 내용은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모시고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일단 먼저 의도를 저희가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 북한이 훈련 장면을 공개한 의도 뭐라고 보십니까? 이제 다목적 카드이죠. 그러니까 5월 4일 날 발사를 한 걸로 이제 파악은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5월 5일 날 북한에서도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죠. 김정은 위원장의 사진까지 등장을 시키면서 발표를 했는데 이번에 발사하는 그 발사체들의 사진까지 공식적으로 보이면서 이제 정확하게 자기들이 훈련을 진짜 했다. 뭐 부인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떤 훈련을 했는지 추정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거의 사진을 통해 공식적으로 보여줬는데 다목적 카드인데 대미 대남 의도는 물론이고 대내적 결속까지 이제 고려하는 이제 다목적 카드 두 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미 대남 압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전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기본적인 해석인 것이고요.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좀 대내적 결속을 다지기 위한 차원인 것 같은데요.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작년에 이제 9월 달에 평양 공동선에서 영변을 내주기로 한 약속을 공식적으로 했죠, 전 세계에. 그 이후에 이제 그 카드를 가지고 하노이까지 갔었는데 결국 노딜로 기결이 되고 말았죠. 그래서 지금 좀 협상의 큰 틀로 보면은 좀 북한이 좀 밀리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런 형국에서 좀 뭐라도 좀 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무엇인가를 그걸 한 것이죠. 한 것인데 이제 그 군사 훈련. 이번에 신형 전술 유도 무기라고 이제 하는 것을 발사를 하면서 이제 훈련을 한 것이고 이걸 통해서 이제 좀 요동을 칠 수 있는 군부를 좀 다독거리는 거와 함께 동시에 이제 핵무기라고 하는 보급은 우리가 이미 완성을 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북한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제 자력갱생이라고 하는 보검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자력갱생이라고 하는 보검을 지금 올해 이제 갈고 닦고 있는 것인데 북한에 이제 이 자력갱생에 경제적인 것도 있지만 우리가 군사적으로 우리 원래 가지고 있는 군사 기술을 현대화시키고 고도화시키는 길을 우리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을 북한 인민들한테 다시 한번 각인시키고 지금 어떤 정권의 유지와 그리고 이제 국가의 체제 결속을 위해서 한번 또 보이는 행보 그게 좀 큰 것 같습니다. 그럼 공개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자면 지금 교수님도 말씀 중에 언급을 하셨습니다. 신형 전술유도 무기라는 평가가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하는지 뭐 성능이나 파괴력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한데요. 토요일 날 이제 오전 9시 6분에 발사된 걸로 이제 봤을 때 이제 수발이 발사됐다고 했잖아요. 거기에 이제 이제 장사정포와 지금 신형 전술 유도 무기로 이제 북한도 이제 그렇게 호칭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탄도 미사일로 봐야겠죠. 이제 지금 나와 있는 사진들로 봤을 때는 탄도 미사일의 뭐 재원과 유형이 굉장히 좀 비슷하고 단거리 미사일에 좀 해당되는 것으로 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 지금 이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이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스칸데르는 이게 어떤 미사일인지 그것도 좀 소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단거리 미사일 중에 지금 가장 이제 고도화되어 있고 위협적인 무기로 좀 알려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만들어서 이게 특히 이제 유럽 지역에서 굉장히 좀 신경을 많이 쓰는 미사일로 좀 알려져 있는데요. 이게 이제 북한이 좀 들여와서 이걸 또 이제 자신들의 방식으로 좀 신형으로 개량을 한 것으로 좀 파악이 됩니다. 작년 2월 달에 그러니까 한창 이제 우리 뭐 남북 정상회담이나 북미 정상회담이 있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아직 좀 이렇게 좀 분위기가 좀 냉각기 있던 작년 2월 달에 열병식 때 나왔던 그 모습이죠. 나왔던 것이 이번에 이제 제대로 실험 발사를 좀 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단거리 미사일인데 좀 위협적인 방식이 뭐냐면은 전술 유도 무기라고 했어요. 그래서 탄도 미사일이라고 한다면은 그냥 이게 쏴가지고 포물선을 그리면서 이렇게 가는 것이 탄도 미사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전술 유도 무기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냐면은 먼저 포물선을 그리면서 올라가다가 수평으로 또 순항을 또 합니다. 하다가 목표물까지 이제 저고도로 비행을 하다가 그 앞에서 다시 고고도로 올라갔다가 다시 한번 떨어지는 그런 방식들이거든요. 이렇게 자기가 이제 자체 추진력을 가지고 이제 순항 유도 장치를 가지고 또 간다는 점에서 단거리로 간다는 점에서 우리한테 굉장히 좀 큰 위협이 되는 그런 무기인 거죠. 그래서 좀 굉장히 좀 우리 입장에서는 좀 신경 쓰이는 무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팩3나 사드 같은 경우는 고고도로
올라갔던 게 떨어지는 걸 종말 단계에 그걸 이제 처리하는 요격을 건데 하는 거지 근데 이건 않습니까? 예. 저고도로 이제 순항을 해서 날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참 대응하기가 힘든 거죠. 현재 가지고 있는 우리 미사일 방어 체계로서는 거기에 좀 이제 교란도 주고 혼란도 주고 압박을 주는 메시지가 좀 있는 그런 무기로 보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추정되는 발사체가 만약에 이게 탄도미사일로 이제 최종 확인이 될 네. 경우에 이제 대북 제재 위반이 되느냐 이 부분도 좀 이야기를 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그러면 이 대북 제재 위반이 되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명문화 시켜놓은 걸로 보면은 위반은 위반입니다. 예. 그러니까 유엔 안보리 결의 1695호하고 1718호는 모든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해놨거든요. 이게 2006년도부터 나왔던 겁니다. 그때 이미 2006년도에 이미 모든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하지 못하도록 결의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뭐냐면은 그동안 이제 유엔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서는 추가 제재를 더 얹거나 예. 이것 때문에 따로 유엔 안보리를 소집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관행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장거리- 단거리냐 예, 이제 그렇죠.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냐 그렇죠. 이제 이 예. 부분을 이제 또 나눴다라는 거죠. 그렇죠. 장거리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을 때는 그때는 이제 유엔 안보리가 이제 긴급 소집이 되고 네. 추가 제재를 얹고 했었는데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서는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잘 이렇게 신속하게 반응을 하거나 이제 어떤 추가 결의를 하지는 않았거든요. 이제 그게 좀 관행이었던 게 뭐 일단은 위반 사항이긴 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관행적으로는 특별히 더 추가 제재를 하지 않았던 그 관행이 지금도 아마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파악이 됩니다. 폼페이오 장관도 실제로 이번에도 중장거리 미사일이나 ICBM은 아닌 것 같다. 여기에 방점을 뒀거든요. 이거는 단거리 미사일은 실질적으로 미국의 위협이 안 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도 있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죠. 미국 입장에서는 당장 자신들의 대륙 본토로 날아오는 미사일 위협이 아니기 때문에 예, 예. 즉각적으로 좀 반응을 좀 하기보다는 큰 틀에서의 이제 대화를 유지하면서 상황을 관리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죠. 뭐 우리 입장에서도 이제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한다면 굉장히 좀 큰 위협이 되겠지만 이것이 이제 뭐 북한이 바로 이제 뭐 전면적인 전쟁을 벌이지 않는 한은 이게 사용할 수 없는 무기이기 때문에 네. 우리 입장에서도 이제 한미 공조하에서 냉정하게 좀 상황 관리를 하는 것이 좀 필요한 것이죠. 이게 일희일비하면서 이게 단거리 미사일을 쐈기 때문에 이게 당장 뭐 내일 전쟁이 날 것처럼 갑자기 이제 부글부글 끌어오르고 하는 것이 아마 북한이 더 의도하는 바이겠죠. 예. 냉정하게 좀 대응을 하면서 북한이 원하는 그 소기의 목적을 거두지 않도록 오히려 더 차갑게 반응을 하는. 그리고 또 이제 그 앞으로 장기적인 전략을 좀 짜는 것이 좀 중요한 시점이죠. 예. 트럼프 대통령 역시 뭐 북한의 의도한 바와는 뭐 좀 다르게 반응을 해야 한다고 할까요? 뭐 지금 뭐 합의는 이뤄질 것이다. 나와의 약속은 어기지 않을 것이다. 이런 좀 대화를 좀 강조하는 듯한 모양새거든요. 예, 북한도 아마 김정은 위원장도 이번에 그 신형 전술 유도 무기 이 발사체를 쏘면서 당장 또 뭐 미국이 이제 셈법을 바꾸고 태도를 바꿀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언제나 밝혔지만 아직 트럼프 대통령의 시간표상에서는 굉장히 좀 급할 게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 상황이고 특히 또 그 스가 일본 관방장관이 이번 주에 또 미국을 갑니다. 이거는 그 지난주에 있었던 지난 주말에 있었던 미일 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공감대를 이룬 것이 북일 정상회담, 북일 회담을 추진하는 걸 공감대를 이뤘거든요. 이제 그 실무 협상을 하기 위해서 이제 스가 관방장관이 미국에 가서 이제 미일 실무 협의를 하는 것인데 네. 북일 협상을 앞두고요. 이제 그렇게 하면 일본이 이제 북한에 이제 접근을 하는 것도 얘기도 한번 좀 들어보고 앞으로 이제 시진핑 주석이 평양을 방북하는 것이 올해 좀 예정이 되어 있죠. 이제 그랬을 때 이제 중국이 또 평양과 대화를 하는 것을 또 지켜보고 그러고 나서 종합적으로 그리고 또 이게 결정적으로 또 남북 간이 대화하는 것도 상황도 지켜본 다음에 미국은 움직여도 늦지는 않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즉각적으로 반응을 좀 보이지 않은 것이다. 이제 그렇게 판단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 일로 그러니까 북미 관계는 좀 변화가 없을 거라고 보시는 건지 당장은? 지금은 북미 관계가 좀 냉각기인 상황이죠. 이제 이런 예. 상황에서 이제 북미 양측 모두 다 서로의 셈법, 자세가 좀 바뀌기를 좀 바라는 촉구하는 그 기존의 메시지를 좀 반복하는 것 외에는 이번 일 때문에 북미 관계가 다시 또 어떤 새로운 전환점 국면을 맞을 것이다라고 즉각적인 이제 전환점이 될 것이다라고 판단하기는 조금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예. 주목되는 점은 이제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이번 주에 서울에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이제 한미 간의 이제 공조를 얘기할 때 뭐 대북 이제 제재 문제하고 그리고 예, 예. 이제
뭐 인도적 지원 문제 등등을 또 여러 가지 협의를 할 건데 여기에 좀 하나가 좀 덧붙여진 게 이제 북한의 이게 저강도 군사적 도발이 이제 계속 될 건데 네. 이게 강도를 좀 높이건 아니면 이런 것들을 수차례 다시 계속 반복하건 할 텐데 이런 거에 대해서 한미가 어떻게 그 대응을 해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좀 의제가 될 수 있는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예. 미국 내에서도 어떤 이 대북 관련해서 좀 강경 대응을 하자는 이런 좀 입장들이 좀 목소리가 좀 높아질 가능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높아질 거고 근데 이제 북한이 태기를 좀 잘한 게 네. 미국이 지금 부활절 기간이라서 미국 의회가 한 2주간 휴회 기간이었어요. 네. 미국이 한 2주간 휴회 기간이었기 때문에 그 지난주에 북러 정상회담이 이제 부활절 휴회 기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국 내 국내 정치 뉴스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던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북러 정상회담을 했을 때 푸틴 대통령하고 김정은 위원장이 만찬을 하고 있는 모습, 뭐 건배하고 있는 모습들이 미국 신문의 일면을 좀 장식하기도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북한 뉴스가 좀 별로 이렇게 관심이 이제 계속 떨어지고 있던 시점에서 미국의 국내 정치 뉴스가 조금 줄어들던 시점에 좀 그 북러 정상회담도 많이 스포트라이트 받았고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제 휴회가 이제 끝나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점에서 뭐 꼭 그걸 염두에 둔 건 아니겠지만 이때 또 이제 새로운 이제 저강도 군사적 도발을 통해서 북한에 관련된 뉴스가 그래도 좀 관심을 좀 끄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즉각적으로 또 미국 의회에서 이제 뭐 부정적인 비판 발언이 나오는 거는 아닌 상황이 된 거죠. 왜냐하면 휴회 기간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의회의 반응이 나오지 않는 주말이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자신들의 도발을 통해서 메시지는 전달을 하되 거기에 따른 비판이 바로 실시간으로 이어붙지 않고 약간 며칠도 시간을 두고 좀 시차가 좀 두는 그런 좀 태길이 된 것인데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봤을 때는 미국에 전하는 메시지는 좀 전하면서 자신들에게 이제 즉각적으로 나오는 비판의 목소리는 조금 시차를 좀 두는 비판은 어차피 받을 거예요. 네. 비판은 어차피 받을 건데 그것을 약간 시차를 두고 좀 희석시키는 데는 일정 부분은 좀 성공한 태길이었던 것이죠. 그런 셈이었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된 것이고 그런데도 이제 어쨌든 북한의 이런 행동들이 자꾸 쌓이면은 긍정적일 리는 없죠. 향후 그렇겠죠. 이제 연말까지 시한을 김정은 위원장이 제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4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연말까지 미국이 자세를 바꿔라, 셈법을 바꿔라라고 얘기했는데 연말까지라고 하는 시점이 뭐냐면 2017년 11월 29일 날 북한이 화성 미사일을 쏜 지 한 2년이 되는 시점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마지막 이제 유엔 그 안보리 결의가 나온 게 2017년 12월 달인데 예. 그게 2년이 다 돼가는 시점이 2019년 올해 연말이죠. 그럼 한 2년 동안 이제 만약에 북한이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하지 않고 잘 지키고 있으면은 이걸 수정 완화시킬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안보리 예. 결의에. 근데 이제 그 시점을 북한이 그 명분을 점점 스스로 깎아먹게 되는 행위가 자꾸 쌓이게 되는 것이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 점에서는 좀 북한의 좀 냉정한 자제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말씀을 들어보자면은 앞으로 이런 류의 저강도 도발은 다시 시작될 것 같다, 계속될 것이다, 좀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뭐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또 움직이지 않고 예. 또 한국도 별다른 반응이 없고 그러다 보면은 북한으로서는 앞으로 계속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카드를 최대한 동원해서 새로운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의사표시를 좀 계속 해야 되겠죠. 그 무엇보다도 김정은 위원장이 좀 쫓기고 있는 것은 무엇일 거냐면 대내 결속의 좀 문제일 겁니다. 과거의 90년대의 인민들이 아니에요. 지금 북한의 인민들이. 예. 2010년대의 인민들은 고난의 행군 때 시절을 겪어 고생을 했던 사람들은 다시 그 시절로 가고 싶지 않은 기성세대 인민들이고 그 이후에 태어난 세대, 장마당 세대들은 이미 돈맛을 봤던 사람들이죠. 예. 그 사람들이 1990년대처럼 원래 제재가 결핍이 이게 원래 내핍 근성화되어 있다가 그걸 고난의 행군을 통해서 이제 견딜 수 있는 그런 세대 인지에 대해서는 지나봐야 알겠지, 우리가 좀 겪어봐야 알겠지만 아닐 거다라고 하는 판단은 김정은 위원장도 지금 하고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뭐 초코파이 먹어본 사람이 강냉이 죽으로 버틸 수 없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세대가 지금 북한에 등장해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시기를 과연 넘길 수 있을까? 과연 옛날식으로 했을 때 그러기 전까지는 점점 이제 북한이 뭔가 움직이면서 우리가 이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다 보면 좀 무리수를 자꾸 둘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게 이제 저강도 군사적 도발.
혹은 이제 이걸 조금씩 올려나가는 그런 식의 잘못된 선택을 할 가능성도 여전히 좀 남아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번 발사체 발사와 관련해서 주변국들의 반응은 좀 어떻게 분석을 하세요? 주변국들의 반응은 지금 좀 냉정한 반응이죠. 아직까지는 특별히 이제 크게 막 요동치는 반응은 없고 특히 예. 일본의 반응이 특히 좀 눈에 중요한데. 띄는 게 일본의 그렇죠. 반응. 일본은 예전 같으면 이게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면 일본 열도를 지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게 나오면 일본은 아주 난리가 나죠. 그게 2017년도까지는 일본이 이제 북한이라고 하는 이 적국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국내 정치적으로도 결속을 좀 잘하고 그러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이번엔 단거리 미사일이다 보니까 별로 특별히 반응을 내보이지 않는 상황이고 그리고 일본은 지금 이제 축제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5월 1일 날 이제 일왕도 이제 새롭게 즉위를 하고 지금 예. 축제 분위기인데 이 뉴스 때문에 괜히 이제 국내 좋은 분위기를 망칠 필요는 특별히 없는 것이죠. 없는 것이고 앞으로 이제 북일 회담이라고 하는 것을 좀 앞두고 이제 자신들의 영향력을 재팬 패싱이라고 이제 작년에 불렸잖아요. 예. 예. 이제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기회인데 여기서 괜히 이제 또 북한 뉴스 이게 별로 크게 위협이 되는 뉴스가 아닌데 괜히 키워서 자신들이 나아갈 수 있는 재팬 패싱을 극복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발로 차진 않는 상황이죠. 그래서 일본이 반응이 조금 신중 모드인 게 가장 좀 눈에 좀 띄는 점이고요. 나머지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행동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고 자제를 좀 촉구하는 그냥 기본적인 입장을 좀 보이고 있는 상태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사실은 우리 정부가 제일 고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좀 네.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북미 양측 사이에 딱 끼어 있는 형국이죠. 네. 지금 북한과 미국은 서로 아무것도 내려놓지 않고 강대강으로 이제 한번 올해 연말까지 갈 때까지 가보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지금 고수하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우리는 좀 입장이 참 난처한 게 맞습니다. 그 북한은 우리 대화 제의에 전혀 호응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한미 동맹으로만 가자면 북한은 또 계속해서 이렇게 저강도 도발을 하면서 우리를 압박할 것이고 할 건데 이럴 때 좀 조용한 외교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여기에서 어떤 뭐 특별한 돌파구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캐치프레이즈나 외교적 전략, 뭐 상징어들을 자꾸 발신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게 또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이게 또 봐라 안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또 국내 여론의 역풍에 계속 휘말리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지 말고 이제 좀 조용한 외교로 물밑으로 정중동의 행보를 좀 이어나가는 것. 국내 여론의 좀 비난은 계속 좀 있을 겁니다. 정부에 대해서. 그렇지만 이제 그걸 견디면서 2017년도 견디면서 2018년에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낸 적이 있잖아요. 이제 그때를 좀 다시 상기하면서 전략적인 좀 인내를 하고 정중동의 조용한 외교 행보를 좀 계속 이어나가야 할 때라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지난 4일에 있었던 북한 발사체 발사 훈련과 관련해서 정대진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